네, 2025년 4월 4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입니다. 이정훈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 그리고 파면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헌재에서 오전 10시에 선고한 거는 거의 기각이었다. 근데 오전 11시에 선고한 거는 전부 다 파면이었다. 이런 방송이 JTBC에서 있었더만요. 정말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있었던 선고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미 감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그걸 놓쳤네요. 그리고 저는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승복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승복해야죠. 이미 윤 대통령은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누구도 지휘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 직무조차도 놓쳤고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오늘 망설이다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보수 세력 중에 일부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한 거는 상당히 무리였다. 그리고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저는 3대5로 봤습니다. 4대4도 될 수 있지만 3대5로 파면하자라는 주장이 많지만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4대4도 마찬가지고요. 윤 대통령은 롤백한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개 3대5나 4대4를 봤었죠. 이건 뭐냐? 윤 대통령이 위헌과 위법을 한 사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파면하지 말자.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인 게 여론조사였어요. 여론조사는 여러 기관이 하는데 그중에 가장 정확한 거는 역시 한국갤럽이 하는 겁니다. 한국갤럽에서는 35대 55% 정도? 뭐 그 정도? 대충 하면 3대5 정도 비율로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파면되는 주장이 많다고 해도 헌재를 보게 되면 파면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그 정도 비율로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건 있지만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0대8로 나왔습니다. 0대8은 결국은 2대6이었다는 얘기죠. 2대6이니까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말자라는 섰던 사람들도 뭐 2대6으로 파면하나 0대8로 마찬가지니까 국민통합을 위해서 아예 반대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0대8로 해준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수 세력에서 얘기하고 싶다 그랬는데 헌재 재판관들로 구성되어 있죠. 저는 판사들 친구는 많지 않은데 많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몇 차례 술자리를 해본 적은 있는데요. 저는 판사들이 참 싫더라고요. 왜냐? 그 친구들이 새끼 판사이거나 15일 때는 굉장히 겁이 많고 조심을 합니다. 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기자를 하면서 뭐 범인은 누구, 옛날 뭐 수지킴 사건 쓰면서 뭐 이렇게 탁 찍어놓고 간 적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죠, 그런 게. 팩트 파인딩도 힘들고요. 현장 가서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것도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면 저도 그랬지만 거만해져 갖고 제가 탁탁 상황을 정리해버려요. 이건 저거고. 그러면서 근거를 대죠. 막연하게 하게 되면 자기 고집이니까. 판사 같은 경우는 법조문 따다닥 들어서 이거요 하면 그걸로 끝이죠. 실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사례가 있고 판례가 있으니까 끝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행동이 굉장히 거만해져요. 술 먹다 보면은 좀 기분 나빠요. 술 한번 끼얹고 싶을 만큼 싫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판사 얘기를 꺼낸 거는 이런 판사들도요. 자기들이 착착착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은요. 그들이 설사 강남 좌파 행사를 하더라도 속해 있는 직업군으로 보게 되면 보수여야 하는데 보수가 아닌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판사들조차도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론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는 것 같지만 어느 논리를 택하느냐. 내가 좌파적인 입장에 서더라도 그 여론이 있으면 그걸 택합니다.
그런 여론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한 거는 위헌 위법이고 무도한 것이었다라는 주장. 꽤 많은 언론과 꽤 많은 유튜버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어요. 윤 대통령, 아까 말한 대로 3대5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는 주장이 많았죠. 많다고 봤었고, 여론조사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롤백 시키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는 위헌 위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지만 하는 게 낫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언론에서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을 했고 또 설사 윤 대통령의 그 계엄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저렇게 엉성하게 계엄을 하니 이 쪼다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여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한 달 이상을 끌다가 윤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윤 대통령 파면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 검사, 기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좌파에 있든 뭐가 있든 기본적으로요. 보수라고 봅니다. 제가 편집장을 할 때 기자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막 그러길래 노숙자 도와주래. 노숙자랑 한 일주일 같이 지내면서 르포 써봐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같이 지내봐. 내가 원한 건 그거예요. 노숙자 지내는 건 안타깝지만 그들이 왜 노숙자가 됐는지 자기들의 잘못은 없는지 한번 보게끔 하려고 써봐 그랬던 건데 못하더라고. 그러면 너는 충분히 이해 안 한 거야. 그냥 막연히 도와줘갖고는 저 사람들이 갱생이 되느냐? 안 된다. 오히려 배려를 권리로 알게 된다. 그것까지 써보라는 뜻으로 경험해보라는 뜻으로 가서 직접 생활하니까 그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따라가는 거, 막연히 뭘 배려를 하게 되면 그건 전 위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했던 건 맞아요. 근데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나면 보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엉터리 대통령 실력 없어 하고 나면 그 다음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세력에서 대통령을 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때도 보게 되면 반기문 씨를 옹립하려다가 한마디 꽝 터지니까 나 못한다고 숨어버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홍준표를 내세웠지만 안철수가 나오면서 져버리고 그러니까 홍준표도 이제 배제가 되고 안철수 배제가 되니까 그나마도 할 사람이 없어서 정치의 뜻을 갖고 있지 않던 윤석열을 끌고 와서 옹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간신히 살고 있고 학문도 제대로 못한 강화도령을 데리고 와서 철종을 시킨 걸로 봤어요. 잘할 수가 없죠. 검사일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래서 윤석열은 계속 검사 쪽에서 사람 리크루팅 하다가 그것도 실패했고 인재 쓰는 데 실패했고 무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무리하게 계엄령을 했다가 똥 밟아서 다 무너졌다. 나가. 그럼 그걸 배제하고 나면 철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은 누굽니까? 흥선 이황의 둘째 아들 고종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철종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또 양자를 보수에서 누굴 데리고 오면 그 고종은 조선을 잘 이끄나요? 나중에 대한제국을 만들었지만 그 나라가 제대로 가나요? 그의 아들 순종 때 대한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지금 보수에서 윤석열이 안 된다고 배제하고 났을 때 이제 앞으로 2달 내에 대선을 치르는데 누구를 내세울 거야? 이 국힘당이 보수 세력을 대표한다면 거기에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김문수 내세워서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외부에서 누굴 데리고 오느냐? 데리고 오면 그는 윤석열보다 잘할 수 있나? 정치에 감각이 없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는 게 나은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씨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겁니다. 사법 리스크는 다 차치하고.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YS는 탄핵은 안 당했지만은 IFM 경제 위기를 당해갖고 거의 무너졌어요. 보수는 무너진 상태였어요. 보수도 아니었지만.
그런데 압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YS가 팽시킨 JP랑 손을 잡고 DJP 연대로 나옵니다. 나는 보수야. 난 중도 보수야 하면서 그 DJP 연대로 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됩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보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끌고 와서 내세울 겁니다. 이미 자기는 중도 보수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JP 같은 사람을 끌고 와서 대선에 나온다면 국힘당에서는 누구를 내세워도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힘당이 윤석열을 내보내도 될 만큼 비판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국힘당 내에서가 아니라 보수 세력. 언론 중에서도 몇 개 있었죠. 나중에는 막 공격당하고 사세가 줄으니까 중단했고 보수 유튜브 중에서 많이 공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재창출을 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회도 대통령도 민주당에 가게 되면 이제 총선이 이제 한 2년 지나면 3년 지나면 하게 되죠. 그때 총선에서는 그럼 보수가 꽤 많은 국회의원 낼 수 있느냐?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대선에서 되느냐? 어려울 겁니다. 지금 문제 많은 87 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 안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을 능력이 없고 뭐하고 위협해서 날리자 하는 그 보수 세력들은 뭔가 윤석열을 날리고도 역전할 수 있는 뭐가 카드가 있었냐? 없었잖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쯤 그런 카드가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갈공명의 문제가 많아서 날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강유가 나오는데 강유도 결국은 사마중달한테 조조한테 밀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강유에 강유도 없고 강유에 강유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잘못했다고 난리지? 그럼 전략적으로 윤석열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보수는 균열. 그래서 나는 옳았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옳은 판단이야. 너 똑똑해. 위험 나도 알아. 근데 나는 전략적으로 윤석열을 그래도 지키는 게 낫다. 대안이 없다라는 거고 저 사람들은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날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좌파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이재명은 분명히 보수 중에 누구 하나 뭐 그런 사람은 있을 겁니다. 또 기회를 준다 그러면 할 거고 총리 준다 그러면 올 거예요. JP도 갔고 박태준도 갔는데 뭐. 지금 뭐 국힘당에서 팽당한 사람 중에 보수 중에 누구 없겠어요? 그러면 DJ 다음에 노무현 정권 가는 거죠. 그럼 한국은 또 그런 세력이 한번 집권하고 나면 계속 이게 분배의 힘을 쓰다 보면 성장 동력이 죽고 지금 유럽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이제 유럽이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 거예요. 뭐 우리가 오히려 SOC가 신형이라서 살기 좋지. 지금 유럽 영 볼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북이란 적이 있잖아요. 그 유럽은 그래도 영국, 프랑스는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핵도 없이 북한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미국만큼 성장하지도 못하고 미국도 지금 어렵지만은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하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상대하면서 핵도 없고 경제력도 유럽처럼 휘청거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화도령으로 봤습니다. 하도 조선의 왕들이 비리비리하고 센 왕이 오면 싫으니까 실권자들이 세도 정치하는 사람이 강화도령을 내려와서 철정을 만들어. 철정은 뭐 어떻게 능력이 없죠. 이 사람 못한다고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 누구 데려옵니까? 이영의 둘째 아들을 데려가서 고종을 만드는데 고종인들 또 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고종이 나중에 대한제국을 어쩌고 하긴 했지만 그의 아들 순종 때 가서는 나라가 망해버리죠.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세력들이 뭘 하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강남좌파가 돼서 윤석열을 비판하든 뭐든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분열되면서 우리는 조선의 제2의 조선 대한제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똑똑이들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기막힌 역전에 제2의 제갈 공명이 있다면 해볼 수 있지만 없다면 이제 좌파들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DJ 노무현 시절을 이명화 때 뺏겼다가 노무현 박근혜까지 갔었죠. 이제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대한민국 만들어 온 세력들이 이제 찬밥으로 밀려나는 거죠. 뭐 조선으로 얘기하게 되면 훈구파가 잘 끌고 왔으면 좋은데 잘 못 끌고 오니까 살인파들이 올라와서 살인파에 내준 다음부터는 사색당쟁으로 흐르다가 조선이 뭐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융성했는지 모르지만 국가는 정치돼 버리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란 적도 있고 통일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국가 에너지를 외폭을 시켜야 되는데 내폭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사립정권 시절에 임진왜란을 당했을 때 처절하게 그리고도 또 병자호란을 또 당하죠. 그 세력들이 계속 세도 정치를 가다가 망해버리는 나라. 그 길을 밟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크게 일조했던 것이 이번 보수 세력들,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너는 위법이야 하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른 카드도 없이. 이게 참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룰은 지키고 싶어서 이번 위원 결정이 헌재 결정이 나오면 지키자, 따르자라는 선언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3대5 정도를 기대했는데 여론도 3대5였는데 결론적으로 다 무너졌네요. 근데 뭐 헌재 재판관들이 뭐 하느님입니까? 인간들이지. 근데 그들도 그렇게 한 거는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게 참 아쉽네요.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기막힌 역전을 할 무슨 카드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는 자기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래. 그 다음에 뭐 어쩔 건데. 이건 건건일청의 승부였는데 옛날에 찬탁 반탁 막 전쟁이 붙을 때는 반탁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승만이 탁 권력을 쥘 만큼 준비된 사람이 있었고 민주당 혼란을 갔을 때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 박정희 사후에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좀 상당히 한국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보수가 보수의 눈을 찔렀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수용하지만 이제 똑똑한 보수들, 똑똑한 판사들, 대한민국 체제 속에 살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어버리는 사람들. 뭐 하기사 뭐 윤석열도 대한민국 체제 안에 살면서 체제를 흔든 면이 있죠.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할 때 나오는 특징인데, 야, 국민소득 4만 불 가까이까지 가서 이렇게 흔들려야 되나? 차라리 이런 걸 통일 에너지로 외폭시켰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끼리 싸우면서 똑똑함의 경쟁을 해야 되나? 좀 참담합니다. 상당히 좀 참담합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분들은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생에서 옳은 선택을 해서 승리하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죠. 부부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그런 분들은 항상 잘 판단을 했던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탄핵돼야 돼라고 주장한 똑똑한 보수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거리에 나와서 그래 윤석열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윤석열 지키는 게 나아. 이런 분들하고 윤석열은 안 돼. 이런 이 두 가지 보수 세력 갈등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수가 어떻게 할 것이냐. 좌파의 경쟁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DJP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중도 보수를 들고 나올 것이고 이재명 세상을 만들겠죠. 김혜경 씨 재판이 그의 부인 김혜경 씨 재판이 2심 법화 문제 현직 국회의원들 부인들 밥 사준 거 4월 14일 있을 겁니다. 거기도 무죄가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1심에서는 150만 원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무죄를 때린 걸 보게 되면 참 웃기잖아요. 제가 매일신문 칼럼에서 쓰기도 했지만 유치해석 금지를 해놓고 유출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체제석에서 체제를 지킨다고 하는 판사들이. 그 인식은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들을 심하게 공격하면 명예훼손으로 공격할 겁니다. 왜? 그건 내 인식이라 그러면 무죄인데 왜 공격할까? 이게 보수들이 자기 덫에 걸리는 겁니다. 누구나 덫에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모순덩어리인데 그걸 줄여가야지. 근데 그걸 차라리 이재명을 유죄를 주고 윤석열을 날렸다 그러면 물론 뭐 헌법재판관을 하고 이재명 재판 2심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는 아니지만 둘 다 날렸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인식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궤변 같은 걸 내세워놓고 여기서는 법대로 딱딱 탁 날려버리고 이게 보수가 자기 발등 찢는 겁니다. 이제 김혜영 씨 선거 법화 비리에서 유죄가 나올까요? 또 뭐라고 또 궤변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영부인이 전과자인 영부인이 되는 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과자가 아니었던 무속을 신봉했던 뭐했던 김건희 여사는 왜 그렇게 공격을 했죠? 한국 사회의 모순이 깊어져 갑니다. 힘의 축을 기울여야 뭐가 정리가 되는데 힘이 이렇게 궤변에 의해서 보수의 궤변에 의해서 기울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참담합니다. 상당히 힘이 빠지는 4월 4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죠. 전쟁도 치렀고 탄핵도 처음 당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세력이 과연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겠나 하는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4월 5일 식목일인데 휴일인데 좀 쉬시면서 보수를 공격했던 보수들 기막힌 역전승 대안이 있느냐, 없이 너희 똑똑함만 자랑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